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 로이터 통신이 푸틴에 대한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시즈파이어 아이디어, 정전에 대한 생각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시리어스 리워킹, 아주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그를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해결되거나 명확해질 때까지는 전투를 중단할 수 없다. 계속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모든 합의가 모스크바가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다뤄야 된다. 지금 이제 서구 쪽에서는 이 전쟁의 2020년 2월 24일 날 시작한 러우 전쟁의 원인이 너희한테 있지 않냐. 휴전 협정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그 암시를 하고 있는 대목임을 알 수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 뭘 요구하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한다,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모두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러시아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가 완화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전에 이제 미국이 스위프트 제재를 해서 달러를 아주 못 쓰게끔 막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또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그런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러우 전쟁 때문에 대통령 계속하고 있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계속하는 건 못 보겠다, 새로 대통령 선거 치러라, 이런 주장이 돼야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난해 8월에 2024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하기 위해서, 쿠르스크는 이제 러시아 영역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동북 쪽에 위치한 이 쿠르스크가 러시아 영토인데, 이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고 지금 있는 가운데, 여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백악관에서 대판 싸우고 나서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통신도 이제 두절이 된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통신이 제공이 안 되니까 잽싸게 이제 푸틴이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여기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를 한 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는데, 푸틴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이쪽 지역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지난해 8월에 특수부대 이렇게 참가시켜가지고 이 러시아 땅을 점령한 것이 지금 이렇게 축소됐다고 지금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AI 자료, 그리고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전쟁 연구소,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온 이 자료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와 모스크바 이 푸틴하고 워싱턴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은 3차 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대리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정권에 있을 때 유튜브에서 이제 보도를 저도 이렇게 쭉 들었었는데,
이 전쟁이 확대될 수가 있다. 3차 대전으로 이렇게 촉발할 뻔한 그런 위기를 아마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백악관이나 행정부나 그런 자료들을 찾아봐야 정말 그랬었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하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 각각의 지금 입장이 조금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2020년에 침공이 제국주의적인 영토 장악이다. 그래서 지금 5분의 1 정도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것을 점령하고 있고, 그 지역이 공업 지역이고, 거기서 히토류라든지 광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 영토 문제가 서방과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땅 돌리도 근데 러시아는 원래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쿠르스크도 이제 더 이상 그 우크라이나 안으로 침범하지 않고, 전에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침략했던 그 부분 정도까지만 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당연히 이제 이 갈등을 이 쇠퇴하고 태폐적인 서방의 실존적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강대국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 협상을 할 것이냐, 유럽을 왕따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젤렌스키는 유럽에 이제 도와줘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 갔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 왜냐하면 유럽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독일도 이제 많이 우리 국방비 많이 부담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이렇게 각출을 해낼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중에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언급을 하고, 휴전 합의가 지금 이제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푸틴이 이제 적극적으로 안 나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때까지 지연을 해가면서 전쟁을 계속할 공산이 지금 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병력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몰아낼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분산시켜가지고 협상 카드도 확보하고 푸틴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쿠르스크에 진격을 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제가 한 2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는 것이 우크라이나 분쟁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미국 사람들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요 옐로우 색깔이 이제 억울해한다는 건데,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관세 정책을 억울해한다고 하지만 다른 뭐 민주당이라든지 기타 성인들은 32% 이런 식으로 동의를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그런 자료인데,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때릴 때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 앞으로 나와서 뭔 행동을 취하겠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민주당은 56%가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그리고 관세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 쪽에서 또 이것이 이제 좋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보다 해가 더 많다는 입장. 그래서 민주당 쪽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별로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공화당 쪽은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의 또 다른 로이터와 입소스의 설문조사에서는 61%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그것이 발생하는 건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이 푸틴도 이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쫙 주시를 지금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으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CFR에서 글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가 4년 동안 집권할 당시에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푸틴의 그 표정이 녹록치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표정을 이제 실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평화 조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이 해브나 버짓 해가지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의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다. 3월 7일자로 이렇게 보도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트럼프와 이제 푸틴이 이렇게 잘 협상을 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밀당을 잘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고, 좀 중국하고도 뭐 트럼프가 이제 협상에 돼가니까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이 푸틴이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미국이 지금의 관세 정책이나 세계적인 불안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빨리 마치고 안정적인 그런 것을 전망할 수 있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계속 불안전한 게 지속되면은 정글의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블락화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정글에서 힘과 힘의 싸움이 서로 간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그런 지금 미국의 상황들, S&P 500가 지금 이제 2019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 테크주, 이런 ETF나 팽즈라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하락을 하는 그 모습, 그 중에도 빨간 표시 있는 것이 바로 이거 테크주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것이 아주 제일 많이 지금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달러, 그래서 5조 달러의 어마무시한 것이 이 증시에서 증발을 지금 며칠 사이에 그런 증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은 마이너스 33%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도 지금 사람들의 심리선인 온스당 3,00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발 불안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일시적인가, 그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